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한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계부 적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 아니고 저예요, 저.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요청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찍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가계부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해야 되는데요. 손으로 쓸 건지, 앱으로 할 건지, 이제 노트북으로 할 건지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쓰는 건 수기 가계부가 있고요. 가계부 어플도 있고, 노트북으로 하시려면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뭐 네이버 가계부 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어르신이라 그런지 이런 자그만한 핸드폰보다는 조금 큰 노트북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적고 있고요. 사실 제 노트북이 애플 거여가지고 엑셀 파일이라기보다 넘버스 파일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애플 맥북에 내장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 대학생 돼서 가계부를 썼을 때 단점이 있었는데 엑셀 파일에 적으니까 계속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게 단점이었습니다. 이걸 처음에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써서 채워나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소비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쓸거리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처음에 가계부를 적을 때. 그러니까 적을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200원짜리 사탕 사 먹고 그랬어요. 일부러 적으려고, 써놓으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리고 또 엑셀 파일로 저처럼 하시면 단점이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내가 어떤 소비했는지 까먹고, 사실 뭐 일주일만 지나도 어떤 소비를 했는지 정확히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안 적어 놓으면 다 까먹거든요. 엑셀 파일은 또 귀찮다 보니까 안 적고 까먹고 결국 안 적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이 가계부 어플도 사용하고 있고 엑셀 파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른데 앱은 엑셀 파일로 옮겨 적기 위한 작은 단계일 뿐이고요.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니까 편리하긴 합니다. 편리하고 매일매일 확인하는 용. 내 소비가 지금 어느 정도이고 또 오늘 얼마 썼고 앞으로 한 달간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그런 소비 확인용으로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엑셀 파일 1번은 시원시원하게 큰 화면으로 보는 용도. 그래서 제가 뭘 샀는지 뭐 적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그 엑셀 파일 하나로 제 가계부는 완성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엑셀 파일은 제가 보유한 계좌라든지 금액, 현금 등을 다 적어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매달 업데이트하면서 내가 얼마 정도 모았고 칭찬하는 용도예요. 그리고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어떤 걸 빼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노머니데이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브로콜리 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서비스라는 기능이 되게 좋아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아껴지더라고요. 소비 확인도 잘 되고. 그래서 그걸 매일 보면서 절제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일단 브로콜리 앱부터 켜서 좀 놔두면 업데이트 됐다고 알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정도 쓸 수 있고 어제 너무 많이 써서 오늘 별로 쓸 게 없다 하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앱에서 소비 같은 거 다 체크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계부로 옮겨 적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앱에서만 하시지 왜 엑셀에다 적어요? 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좋고 뭔가 군더더기 없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대로 딱 나만의 가계부를 제가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다 쓰고 있고, 또 앱 자체에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앱으로 보면은 너무 쪼만해서 그래요.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앱으로 통합하시던지 아니면 앱이랑 웹이랑 연동되는 가계부를 사용하시던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맥북인데 맥북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하시고 싶으면 웹에서 쓸 수 있는 가계부를 직접 찾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저도 엑셀 파일을 막 받았는데 그냥 내가 필요 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프도 막 다양하고 막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거고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바꾼 거고요. 웹에서 이렇게 찾으면은 가계부 많이 찾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웹 가계부 중에서 제가 아는 거는 네이버 가계부밖에 없는데, 네이버 가계부 보시면은 뭐 지출 내역 분석 등을 해주기도 해서 좋은데 너무 복잡해서예요. 저 막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관리해야 할 차, 부동산 이런 게 많지가 아니라 아예 없잖아요. 복잡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저는 깔끔한 게 좋으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서 썼고요. 결론은 내 엑셀 가계부가 최고다.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가계부를 잘 찾으시고 절충안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계부 쓰는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까 해요. 어제가 25일이었거든요. 어제 25일에 월급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은 메모장을 봅니다. 이번 달에 어디에 적금을 넣어야 되는지 매일 정해져 있긴 한데 여러 개니까 제가 까먹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26일에 이달 적금 넣고, 하나은행 적금 넣고, 우리은행 적금 넣고, 토스 적금 넣고, 하나은행에 또 적금 넣고, 금융은행에 적금 넣고, 주택통화 또 넣고, 휴대폰 요금이 26일에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미리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다 체크를 하면 이번 달 10월 달 거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냈으면 이제 계속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비가 될 때마다 이제 앱이랑 연동이 되니까 카드 쓴 거를 보고 또 매일매일 오늘 그 기능 서비스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은 친구랑 나눠서 냈다, 아니면 친구가 계산을 해서 내가 계좌이체를 해줬다 하는 것들은 제가 노트북이 없으니까 앱에다 쓸 수밖에 없고 앱에 미리 다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금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하는 편이에요. 제 가계부를 켠 다음에 이번 주에 어떤 거 썼는지 다 적는 겁니다. 그러면 제 가계부를 보시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1일에 금요일이네요. 30만 원을 제가 제 통장으로,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하니까 생활비 적고 30만 원이라고 적어요. 이 아래 세 칸에는 수입을 적습니다. 이렇게 위 칸에는 소비를 적는 거고요. 사실 1일을 제외하고는 잘 쓸 일이 없는 칸이 이 플러스 칸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과 밥을 먹었는데 피자를 먹었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3만 원을 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계좌이체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친구들 계좌이체하고 여기에 2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쓴 금액대로 이렇게 만 원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주로 사용하는 칸이 이 아래 칸이고요. 생활비랑 그 다음에 친구들 계좌이체 받는 것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 쓸 때 생필품비, 식비, 행복비로만 카테고리를 나누는데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 내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세부적으로 나눠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행복비는 이름은 행복비이고 용도는 친구들이랑 놀면서 쓰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아랑 유리랑 피자를 먹었다면 이것도 행복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놀면서 쓰는 비용은 한 달에 15만 원으로 잡았어요. 제가 한 15일쯤에 정산 같은 걸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먹었던 거를 이제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친구들이랑 얼마를 먹었는지 여기 썸이 나옵니다. 6만 원치를 총 먹었네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제 행복 비용이 6만 원이니까 다음 주도 뭐 이 정도로 쓰면 괜찮겠다. 소비를 계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쓸 때 이것은 확실히 하는 게 만약에 티몬에서 생필품으로 휴지랑 물티슈, 세제 이렇게 사서 총 3만 원이 나왔다고 치면 티몬 이렇게 티몬 3만 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지 않고 휴지 예를 들어 9,000원, 물티슈 11,000원, 세제 10,000원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적어서 정확한 금액을 써 넣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휴지나 세제를 살 때 검색해서 이거랑 거의 근접하게 사거나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예요. 특히 4달에 한 번 사거나 하는 생필품은 이렇게 적어두고 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엑셀 파일 아니고 넘버스로 쓰는 이유는 숫자 이런 걸 다 기입해 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12월 이렇게만 바꾸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11월로 해주고 여기에서 탭을 복제를 해요. 그럼 12월 다시 1이죠. 그러면 이름 변경을 해서 20년 1월이라고 해놓으면 여기에서 19년도에서 20으로 바꿔주고 20년도 1월 해주면 20년도 1월 달력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되니까 저는 이 점이 제일 편하고 또 매번 기입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맥북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제 가계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따로 URL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데 그래도 많이 써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끝입니다. 매달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 앱을 보면서 이번 달에 정말 내가 다 적금이나 예금 다 넣었는지, 그리고 현재 보유액이 얼마인지 다 엑셀 파일에 입력해서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 끝이 나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저 막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뭔가 가계부 왜 쓰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또 즐겁고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